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진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 가져왔고요. 간단한 문제고 친숙한 문제인데 얘기할 것이 많아서 그만큼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저번에 푼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서 할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가져왔습니다. 해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1인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중 부피가 최대인 것이 정육면체임을 밝히고 그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문제의 상황은 3차원의 상황인 거니까 2차원으로 축소하여서 어떤 원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 중에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하라고 하면, 넓이는 아무래도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떤 상수로 일정한 상황이겠죠. 그러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 어떤 상수로 일정한 상황에서 뭐 아마 지름의 제곱이겠죠. 뭐 AB의 최대값 이라 하면 이 AB를 한 변수에 관련한 함수로 만든 후에 미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올바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예컨대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부등식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도 물론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부등식 단원의 하나의 예시로 들어지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여서 뭐 입시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입시 시험 범위 안에서는 보편적이진 않다는 말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뭐 교육에 관련한 얘기니까. 이제 뭐 A, B의 최대값 하면, 근데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간단해 보이긴 하죠. 아무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2AB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요. 왜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A 빼기 B의 제곱이므로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루트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친구가 K니까 뭐 AB의 최대값은 2분의 K일 거고, 최대값을 갖는 때에는 A 빼기 B의 제곱이 0일 때, 즉 A와 B가 같을 때이니까 A와 B가 같을 때, 즉 정사각형일 때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좀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뭐 미적분 이용해서 미분 한 문자로 변형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자에 대한 함수로 만든 후에 미분하는 것이 좋다고 해놓고, 왜 또 이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것의 증명 과정을 이용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하실 텐데, 우리는 교양수학이니까,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이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예컨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뭐 하는 이제 테크닉적인 면이 좀 포함되어야 하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컨대 수학능력 시험을 가르친다거나 할 때는 뭐 제가 이런 것 알려드리는 거 좀 지양하는 편이지만, 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양수학에서 이렇게 입시 문제를 기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원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최대의 넓이를 가질 때에는 정사각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보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가서, 이제 9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뭐 내접한다는 것을 뭐 어떻게 그림으로 잘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 또한 방금 이제 2차원에서 들었던 간단한 상황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길이 A라고 하고 이 길이 B라고 하고 이 길이 C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ABC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이 직육면체가 9에 내접해 있다는 것이니까, 중심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지름인 E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할까? 뭐 어쨌든 그러면 이 길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적용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제곱근이겠죠. 근데 이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고, 이 길이는 C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근, 이 2의 길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라는 제약이 생겼어요. 그럼 이 또한 9에 내접해 있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어찌저찌 이제 한 변수로
v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후에 뭐 미분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산술기의 평균이니까 산술기의 평균에 관련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n개 항에 대해서도 잘 성립함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뭐 사실 홀수 짝수 나눠야 되고 뭐 이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증명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세 개의 항에 대해서도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승근 루트 뭐 a제곱 b제곱 c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아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등호 조건은 언제 만족하는지를 보이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퉁칠 거면 뭐 이 강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요.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공식 아시죠? 뭐 센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인수분해 식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배우면서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왜 배우는 건지. 당연히 얘를 그냥 이렇게 전개 보면 얘가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얘를 갑자기 왜 인수분해할 생각을 했냐고요.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만일 어떤 상황에서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빼기 3AB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3ABC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방금 사용한 산술기의 평균에 관련한 절대부등식의 항이 3개인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댓글에 수학의 정석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데 이거 정석에서 본 문제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본 교재에 먼저 수록이 되어 있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전에 어떤 일본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A3승 더하기 B3승이 A 더하기 B의 3승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임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원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여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원래 문제의 목적이었어요. 이건 한번 해보시고 예전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왜냐면 워낙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 거라서.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뭐 A랑 B랑 C가 양수라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죠. 뭐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식은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생뚱맞게 무슨 식이냐? 하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2분의 A 빼기 B제곱 더하기 2분의 1 B 빼기 C제곱 더하기 2분의 1 C 빼기 A제곱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A와 B와 C가 같을 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빼기 3ABC가 0이 되고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A와 B와 C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술기와 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 항이 3개일 때의 내용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우리가 풀고자 했던 이 문제로 돌아와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중 부피가 최대인 것은 당연히 정육면체입니다. 산술기와 평균에 관련한 절대 부등식 얘기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죠. 여기부터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9에 내접해 있는 상황에서 A, B, C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편미분에 관련한 사고이기도 한데 C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내접하고 있는 직육면체를 고려한 후에 직육면체 높이인 C를 고정한다고 생각하면 이 밑면은 요러한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어떤 원에 내접한 직사각형은 그런데 정사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요. 근데 C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밑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에 내접해 있는 직육면체에 대한 임의의 상황에 대해서 C가 어떠한 양수로 고정된다고 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C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A와 B가 같을 때 지금 V가 최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B를 고정했을 때는 A와 C가 같을 때 같은 논리로 B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를 고정했을 때는 B와 C가 같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고정하면서 나머지 변수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중 부피가 최대인 것은
정육면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적 간단하게 말로 구술하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논술에서 서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엄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사실 수리논술이 그러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 안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는 또 만들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문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